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혀낸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 30명 중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이른바 양지회 회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이 여론 조작에 전직 직원들까지 활용한 정황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양지회 전문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정원 출신이세요? 아니, 예. 근처에도 앉았습니다. 예. 아, 근처에도 안 갔어요? 예. 양지회, 양지열. 아침에 제가 SNS를 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셔서 예. 팬클럽인 줄 알았다. 아, 양지회? 아, 드디어 팬클럽이 생겼냐. 아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예. 라고 봤더니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왜 하필이면 또 양지회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게 이제 중정 시절부터 써왔던 예. 구어인데, 뭐 중정 시절부터 구어만 바꾸면 뭐합니까? 이제 안기부로 바꿨다가 국정원으로 바꿨다가 그런 짓 더 이상 안 하기로 해서 이름도 바꾼 건데, 이번에 예. 그런 짓 해왔다는 게 드러났네요. 생선에는 양지에 가면 상한다 해서 양지회 아닐까요?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자, 차재원 부산가톨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주일 기자님. 예. 점입 가경이에요? 예, 이제 국정원의 댓글 부대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이게 전직 직원들까지 사실상 국정원 전체가 다 동원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30명, 민간인 팀장 30명 중에 3명이 양지회 소속 전직 3명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래서 양지회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친목도모를 하는 단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댓글 조작까지 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좀 충격적으로 좀 밝혀졌네요. 예. 예. 양지회.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혹은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 본인들이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일들, 이런 것을 외주 아웃소싱 받으면서 활동했던 외곽 조직 아니냐, 아니면 민간인에게 직접 국정원이 지시하기가 곤란하니까 양지회, 전직 국정 직원이니까 국정 정보 사이드의 일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조작 활동, 조직 활동을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건너가는 브릿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려면 오랫동안 국내 정치 문제 자체에 관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겠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잘 알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30명이 알려졌을 때 거기에 이제 주로 퇴역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같이 괴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정도만 알려졌었는데 사실 드러난 거는 팀장급으로 3명이 드러났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직 국정원장이 제보할 때 30명이 아니라 팀장급이 공안하다 붙여서 300명까지 돼 있다라는 증언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운영했던 정보국이 일종의 한 5개 정도의 팀으로 운영이 돼 있었거든요. 그 5개 팀이라는 게 사이트별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를 묶기도 하고 또 하나 게시판이 활성화된 데를 묶기도 하고 또 SNS를 담당하기도 이런 식으로 팀을 나눴었고 커뮤니티도 담당하기도 하고 커뮤니티도 담당을 하고 어디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말하자면 얘기를 많이 한다더라. 그 사람들의 팬카페 이런 데들도 관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딱 들어보면서 왜 아까 제가 굳이 중앙정보원에서 이 얘기가 처음에 음지에서 양지로 지향한다는 얘기가 나왔냐 말씀을 드렸냐면 국정원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런 일에 저는 관여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럼요. 다만 그중에서 거의 국내 정치 같은 데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개입했던 사람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인맥 풀이 여기까지도 이어져 온 게 아니냐. 이분들이 퇴직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퇴직 직원들은 누구들이 현직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 상사들이 퇴직을 했어도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일을 했던,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과거의 국정원까지 최근까지도 남아있으면서 그 끈들이 쭉 이어져서 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추론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연결이 되는 게,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이랑이
행정관료 출신이고 국정원 직원 출신도 아니고 군 장성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국정원과 같이 한꺼번에 일을 그렇게 여기서 잘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을까? 결국에는 이 뭔가 말씀하신 양지회라는 것이 그쪽에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양지회 전체는 절대 아니겠지만 양지회의 일부 이제 회가 썩었던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얘기가 네. 차재현 교수님. 예. 이게 이제 MB 시절의 알파팀 한겨레에서 특종을 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소문이 전직 국정원 직원들, 탈북 단체들, 우파 단체들 이런 데가 조직적으로 관여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걸 마치 들여다보듯이 사실대로 그대로 나오는데 예. 그런 거면 그 내부에서도 흘러나온 정보일 수도 있어요. 예. 사실 뭐 그 과거 이명박 시절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팀이 압력했다는 것이 실체적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2012년 국정원 댓글로 중심으로 된 밝혀진 그것이 전부 다였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죠. 바로 심정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 그 정권 교체에 의해서 국정원 이 적폐청산 TF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메인 서버에서. 메인 서버에서 넣어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동안 과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이 감춰졌던 부분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정권이 재연장되면서 이 국정원의 과거 국내 정치 개입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박근혜 정부도 내심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검찰에서 국정원 댓글에 대한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모든 이 증거 자료를 은폐하고 아예 제출하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정원 계획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계획은 뭐냐? 가장 최고의 계획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죠.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적폐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앞으로 정권 교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정원이 원래 설립된 목적이 정권 안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본연의 의무에 이제는 더 충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정권 교체가 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정권 교체가 민주정부 시스템 아니까 예. 계속적으로 한 정권이 계속적으로 오래 간다든지 그러려면 또 적당하게 정치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되살아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도 정권 교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목적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권 안보라는 이런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 자체를 떨쳐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50이 넘으셨나요? 나이가? 네. 50대시죠? 예. 우리 살아생전 정권 교체 가능할까요? 아니 20대 대통령 저는 지금 100세 인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세 인생 목표로 저는 그 한다면 얘기를 한 거예요. 50년 안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 50년 안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 30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30년 지나야지 이게 적폐청산이 다 끝나지 않을까요? 적폐청산 될 때까지 그럼 정권교체를 하지 말자.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그렇습니까? 선택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빨리빨리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양지회에 대한 수사 예. 불가피할까요? 불가피하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예. 국정원 TF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 이달 30일에 이미 선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하겠다 그랬어요? 네,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을 못 잤겠네. 졸리셨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졸리셨어요? 근데 이 전에까지는 원 전 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날 선거만 앞둔 상황이라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은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소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가 메인 서버에서 문건이 나왔고 그리고 최종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이 안에 아마도 이 30명 내지는 국정원 내지 양지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어떤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다시 부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검찰에 넘어갈 때 전직 국정원 직원 3명이 팀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 TF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안 나왔죠. 검찰로 넘어가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미 이 안에 그 안에 내용이 얘기가 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 그거를
그냥 검찰에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원전 원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검찰에만 새로운 증거를 줘서 우리 그 결심 선고하기 전에 변론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게. 그리고 30명을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30명 처벌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30명 처벌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미 원세훈 전 원장 사건 때 팀장급이었던 한 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고 기소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의 내용은 나왔어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근데 이번에 30명을 보고 보니까 예. 우리 검찰 수사하면은 이렇게 폭이 넓게 피라미드 같은 데가 벌어지게 되면 예. 하부 조직들을 수사를 해가서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연결고리가 뭔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원장을 부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님, 네. 돌발 질문. 네. 원세훈 전 원장과 네. 오세훈 시장 왜 이름이 똑같죠? 한 분은 서울시장이고 잘못 질문했습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이고 왜 한 두 분은 분은 성이 정- 틀리죠?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한 분은 서울시장을 했고 예. 한 분은 서울부시장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으로 했느냐 부로 했느냐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지나갑니다. 얼핏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순발력을. 어마어마한 순발력이십니다. 아니, 근데 어마어마한 인사이트 그 통찰력이네요. 이 원세훈 원장이 그 국정원장으로 재직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년 4년 1개월 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가면 역대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정보부 최장수는 김영욱 중앙정보. 김영욱, 예. 그 다음에 원세훈 원장이. 그 다음에 누구냐면 건영애 옛날 국방장관 했던 그분이 안기부장으로 또 한 3년 몇 개월 했습니다. 이 세 분의 두 번째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이 제일 오래된 순서를 1, 2, 3위의 예.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돌발 질문. 예. 국정원장이라는 거. 아니, 국정원장은 다 아는 거죠. 제가. 어쩌다 공통점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함으로써 뒤끝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욱 중앙정보부는 비매 행사했잖아요. 그 뭐 정확한 지금 진상은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그 70대 말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가서 파리에서 누군가가 묘령의 여인이 파리에서 불렀다는데 그 불러내서 묘령의 여인은 카지노에서 불러내서 예. 어떻게 했다는 것이 지금 뭐 다 공공연한 뭐 그런 이야기로 지금 그럼 뭐 당모이가 됐다는 설에서부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앞에 지금 이제 건영의 그 전 안기부장도 예. 기가시면 총풍, शे풍, 북풍 예. 그 공작으로 인해서 영의 몸이 되고 상당히 또 징역을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원세훈 원장도 지금 또 똑같은 체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일단 세 5천만 원 분이 받은 다 거로 징역 한번 살았고 예, 그렇죠. 예, 이번에 그다음에 또 지금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됐다가 나왔고 또 파기 환송됐지만 예. 이번에 결심 앞두고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아마 형량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세 사람의 이 전직 국정원장들이 다 공통점이 국내김수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고 무상급식을 받았다. 무상급식을 받는 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상급식의 연수로는 이제 기록을 원세훈 원장이 기록을 갱신할 것 같다.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그러고 봅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예. 시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정봉주의 품격시. 예. 하도 여러 군데 뛰어갖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 무상급식 기록 갱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방송에서도 안 해요. 그렇죠. 예, 갱신할 것이다. 근데 이게 재판부에 대한 압력 아닌가요? 누가요? 우리. 중요한 건 재판부가 이 프로는 안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재판 문서 검색하느라고.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자 이제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 그러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변론 재개, 즉 수사 재판 연기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가능성이 봅니다. 높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원전 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게 뭐예요? 이메일에 들어가 있는 거 700 몇 개 중에서 400 몇 개는 이게 증거로 인정할 수 있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유무죄를 이렇게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러면 나머지 200 몇 개 가지고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냐? 아니면 200 몇 개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죄질로 따지면 훨씬 더 무거운 거 아니냐?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상식적인 수준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범위가 확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심리전단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원장님 말씀이 정리된 자료 플러스 오늘은 어떠한 댓글들을 어떠한 사이트에 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심리전단에서 그 지시를 받을 때 문건은 누가 작성을 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이제 이른바 아르바이트, 고액 아르바이트죠. 많이 받은 사람들은 수당으로 한 달에 400에서 500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액 아르바이트긴 한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뭐 좀 경도돼 있을지 몰라도 나라를 해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가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총 진두지휘한 사람이 과연 원세훈 전 원장이 했겠느냐 아니면 우리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주제인 양지회에 누군가 정말 퇴역한 거두급이 있는 게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국정원 내에 다른 조직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것과 관련된 문건들이 뭔가 메인 서버에 나왔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은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나왔다면 다시 해야죠. 아까 우리가 추론을 해봤지만 이게 국정원이 직접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 국정법 위반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알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 그럼 누군가가 국정원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이 엄혹한 짓을 하더라도 손에 피 안 묻히는 치고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 그럼 본인들하고 DNA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양지회를 이용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제가 차재원 교수님더러 제가 나쁜 짓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는데 저희 갖고 좀 물건 훔쳐오십시오. 내가 처분할 테니까. 그럼 차재원 같은 우리가 DNA가 일치가 안 되면 이거 무슨 얘기야? 가서 신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간인들하고 뭐 댓글 알바 쪽 왔는데 이거 문재인 비판하고 민주당 비판하고 근데 이 중에 누군가가 왜 이러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어딘가에 신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댓글 다는 사람들 사생검증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가장 안전한 사람은 국정원에서 30년, 40년 동안 한솥밥을 먹어왔던 사람들. 그렇죠. 당연한 추론 아닌가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퇴직 직원들이라고 해서 다 동조하지는 않을 건데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정도는 다 파악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양주열 변호사가 그렇죠. 양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에서도 여러 역시 파트너의 국내 정치에 그렇죠. 개입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아마 연락을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코드나 DNA가 맞는 사람들을 골라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지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국가 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친목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양지의 설립 지금 사단법인에 법인 등기부에 보면 거의 재단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국가 안보거든요. 아주 애국심이 투철한 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퇴직에서도 국가 아마 안보. 퇴직에서도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념에서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아마 겨냥을 해서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님, 저분들이 국가안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행태를 보게 되면 종북 좌빨 세력을 척결하고 종북 좌빨 세력들을 속아내고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종북 좌빨로 봤던 그런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 갖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대체로? 이제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국정원 직원분들이 보통 이제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퇴직 후에 연금도 받고 그러지만은 이게 어떤 직업의 특수성상 이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뭔가 비밀 유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된 대로 직접 가서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재취업이나 이런 것도 힘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전 직장에서의 있던 일들을 받아오면은 이런 것들에 좀 유혹에 넘어가기 약간 쉬운 그런 상황적인 논리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 정보기관에서 어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 좌파다라는 이런 신념을 가지신 분들도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국가에 복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로 또 접근하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뭐 재취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 분들이 모여서 할 얘기가 결국에는 비밀 준수 의무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외에는 비밀 준수 의무. 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은 다른 기관 공무원들도 있는데 국정원이니까 더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주회라는 걸 만들어서 빌딩도 하나 해놓고 그 안에서 뭐 취미교실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국정원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 국내 정치 개입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각 구역마다 나눠서 거기를 늘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기업체도 만나고 고위직들도 만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알아고 다 파악했던 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조사해야 되나 그럼? 이권 개입을 하기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퇴직 직원이라고 해도 어디 하다못해 저도 무슨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 출신만 해도 퇴직했다 그래도 평소에 알던 데 가면 쉽게 얘기 안 합니다. 예. 왜? 후배들 다 했는데? 내가 엊그제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품격시대 정봉주 의원을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했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아 이제 퇴직했으니까 모른 채? 아니죠. 내 후임으로 누구가 들어와 있을 텐데 예. 그렇게 보면 이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마치 불쌍한 어디 경로당처럼 이 양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뭔가 틀림없이 여러 가지 공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예산도 공개 안 돼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산도 공개 안 돼 있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뭐 20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원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정부기관의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양지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들 같은 경우도 마음껏 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세훈 원장을 국정원장에 앉힌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 했는 곳이 그거는 걸리고 난 새누리당 뒤에 출신의 정두원, 정태근 의원 이런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앉히는 순간 예. 대참사는 예고됐던 그렇죠.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아무런 걸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국정원장이 무슨 일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지시를 그냥 내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국정원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정원장이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예. 국정원장의 말씀은 어명이에요. 따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워낙 이 비밀 위주고 그리고 또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원세훈 원장이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원내에 원세훈 원장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원주사입니다. 원주사. 왜 원주사냐? 사실은 원주에 살아요? 원주사. 주사 있잖아요. 공무원 주사. 술 먹고 이런, 주사 이겼어. 주사. 아니, 공무원, 주급을 왜 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공무원은 원주사? 아니요. 별정직 장관급만 해봐가지고. 왜 원주사냐? 예. 옛날에 과거 건의주의 시절에 이 서울시에는 안기부 조정관이 있었습니다. 예. 조정관들이 그러면 서울시, 조정관들이 직급은 기껏해 5급, 4급밖에 안 되지만 자신들이 만난 사람들은 그때는 관선 시절이니까 시장이나 부시장급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사무관이 있는 이 원세훈 당시 사무관은 자기들 눈밖에 완전히 저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원주사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자신이 상관으로 모시니까 그때부터는 충성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점에서 분석을 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세훈 원장 참여학계네.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는 국정원에 가보니까 완전 신과 같은 존재가 됐던 거죠. 자신은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내보고 국정원장 가라 했을 때 자신이 과거 사무관 아니 서기관 시절에 상당히 높게 봤던 그 당시 안기부 조정관들 생각했겠죠. 예. 그거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확 신분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자리를 내를 보내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 되는 길 모든 걸 다 하자는 식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데서 모든 것이 지금 이 사건의 단초가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 기자님. 예. 국정원 출신의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부처별로 완전히 이렇게 막이 쳐 있어갖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 위에서 컨트롤타워에서만 아는데 그것도 컨트롤타워에서 보고하지 않고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부처별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대북 파트가 있고 예. 뭐 국내 파트가 있고 이제 뭐 해외 파트가 있고 이제 다 나눠져 있고요.
저도 뭐 이제 국정원 직원을 몇 명을 좀 아는 분들이 있는데 빨대가 좀 있나요? 뭐 빨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예. 뭐 업무상 알게 된 분도 있고 제 뭐 대학 선후배나 이런 분들도 꽤 국정원에 많이 가 있습니다. 쌤이 빨대시네 그럼. 예, 아니 뭐 사실 기밀 유지한다고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뭐 그래도 이제 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제 직급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이 큰 틀에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든 구조, 예. 조직 구조가 일단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런 상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을 때 그거를 뿌리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혁 작업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양지회. 아, 이거 사단법인인데요. 예. 몇 번 기사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나왔었죠. 초에도 2000년대에도 나왔었고, 예. 90년대 처음 만들어졌었을 때도 나왔었고, 그런데 기사의 내용들이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퇴직 직원들이 모였었고, 필요성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내용까지도 들어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근데 저는 약간 아까 이제 차재원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원세훈 전 원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조금 다른 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원세훈 전 원장이 얼마만큼 장악력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기록도 하나 세운 게 있어요. 국정원장 치고 개인 비리로 구속된 분은 이분이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 저는 그 과정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뇌물이라든가 뭐 공사 관여이잖아요. 예. 사기업에 그 건축 공사하는데 무슨 인허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뭐 정말 뭐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창피한 그러니까 일이죠. 어마어마하게 정말 제가 순간적으로 방송이 부적절한 용어를 생각하다가 차마 그 말을 입에 못 담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쪽팔리는 일이다 이렇게 그랬죠. 예, 그 말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아니요, 제가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감이 딱 왔다.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우리가 거구나. 그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DNA, 그 얘기 이른바 하지 않은 이제 홍길동 방송입니다. 아, 그렇죠. 비방송용어로 쓰면서도 비방송용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DNA가 순간적으로 예. 통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 국정원을 장악하는 데는 저는 어쩌면 외부의 세력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보조 박힌 같은 것을 달아들었을 것이다.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던 국정원을 잘하는 누군가가 됐던 그 보조 바퀴를 원세훈 전 원장에게 달아줬을 것이고 그게 양지회일 그게 것이다. 양주회일 가능성. 양주회 내에서도 일부 즉 강성에 속하는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예. 시나리오죠. 저는 이거는. 그게 아니면 사실 원 전 원장이 본인이 직급이 높다는 것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 그 전직 분들 얘기해 보면 대선이나 이런 총선 때 여기 보면 다 보인답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부서, 네.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그 국정원 직원들, 거기다 줄대고 자기가 좀 빠르게 출세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 보이는 사람 딱 섞어갖고 국정원 연수원이 있답니다. 선거 때는 그 연수원에 가면 핸드폰도 반환되고 외부와 한 뭐 8주, 12주, 12주까지 외부와 연락이 딱 두절돼버린대요. 그 정치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섞어갖고 보내버릴까 하는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정도까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비일비재 일상화되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손발이 내주는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다툴 수 없거든요. 바깥에 있는 조직들을 다 기용을 했고 특수활동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라고 하지만 실제로 400에서 500까지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썼었고 근데 그 사람들 규모도 그렇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래도 많게는 3,500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언론에서 많을 수 있다. TF팀과 얘기를 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충 추산해 보니까 이 정도라는 거지 그것도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억 5천씩 썼다는데 인건비로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IP 추적 같은 거 피하기 위해서 강남이라든가 미사리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댓글 작업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데서 작업을 해야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나가 잡혀도 뒤탈이 안 나고 철저하게 점조직으로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도 5개 팀에서 어느 팀에 누가 하는지는 모르죠. 예. 몰랐다라는 그럼 거니까. 그거를 중앙에서 모르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잡혀야 그것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누군가 개인 직원 하나의 일탈행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가 유난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연수 보낼 걸 못 보냈네요. 이런 끝이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이번에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이분들이 빠져나가려고 해도 결국은 이게 상당 부분이 드러났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언론에 노출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왜 국정원이 중간 수사 결과, 조사 결과를 갖고 검찰에 넘기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구를 할까?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혼자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 추정 기사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상당한 폭발력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지금 국정원의 그 적폐청산 그 TF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 그 불법한 행위다고 지금 많이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 뭐 이 법에 의하면 이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왜 민간인 자문위원들에 들어가서 들춰보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비를 걸다 보니까 아마 그 국정원 적폐 그 TF에서는 이걸 갖다가 다 까발리기는 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사할 수 있는 단서만 일단 검찰에 줘서 검찰이 그걸 조사해서 밝히는 식의 그런 적법적인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얘기만 흘리고 있고. 그렇죠. 그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전 원장의 녹취록도 나와 버렸고요. 예. 또 실제로 청와대 정무석실에 SNS 관련해서 어떤 보고가 이렇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상응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떤 보고서가 올라갔는지도 문건으로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원전 원장과 위 단계의 고리까지도 상당 부분 나왔을 것 같고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뭐 공개를 하거나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결국 시한폭탄인 거죠. 그 TF가 어떤가요? 그것이 무슨 결정적인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는 찾을 수 있지만 직접 무슨 수사를 해갖고 국정원 어쨌든 수사권이 있어도 모든 사안은 검찰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건은 국정원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차재원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아니 왜 그냥 검사가 직접 가서 국정원 일을 쳐다보느냐 특히 정보기관인데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그래요. 국정원이 직접 선별을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 외부 하도급을 준 것처럼 형태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법한 절차라고 저는 보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게 그동안에 국정원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는 거고 두 번째는 원전 원장이 그렇게 해도 항상 어느 조직인가는 반기를 드는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찾아나가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또 저는 봅니다. 거기서도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MB에 대한 겨냥 피할 수 없겠죠? 저는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조사가 불가피하지 정치 않을까. 탄압이라고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진상은 규명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아우, 난 그분이 진상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이제 MB 시절에 알파팀, 한겨레에서 특종을 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소문이 전직 국정원 직원들, 탈북단체들, 우파단체들 이런 데가 조직적으로 관여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걸 마치 들여다보듯이 사실대로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 거면 그 내부에서도 흘러나온 정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그 과거 이명박 시절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팀이 압력했다는 것이 실체적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2012년 국정원 댓글로 중심으로 된 밝혀진 그것이 전부 다였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죠. 바로 심정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 정권 교체에 의해서 국정원 이 적폐청산 TF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메인 서버에서. 메인 서버에서 넣어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동안 과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이 감춰졌던 부분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정권이 재연장되면서 이 국정원의 과거 국내 정치 개입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박근혜 정부도 내심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검찰에서 국정원 댓글에 대한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모든 이 증거 자료를 은폐하고 아예 제출하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번에
정권교체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정원 계획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계획은 뭐냐? 가장 최고의 계획은 정권교체라는 것이죠. 정권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적폐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정권교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정원이 원래 설립된 목적이 정권 안보가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의무에 이제는 더 충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정권 교체가 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정권 교체가 민주정부 시스템 아니까 계속적으로 한 정권이 계속적으로 오래 간다든지 그러려면 또 적당하게 정치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되살아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도 정권 교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목적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권 안보라는 이런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 자체를 떨쳐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50이 넘으셨나요? 나이가? 네. 50대시죠? 예. 우리 살아생전 정권 교체 가능할까요? 아니 20대 대통령 저는 지금 100세 인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세 인생 목표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50년 안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 50년 안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 30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30년 지나야지 이게 적폐청산 다 끝나지 않을까요? 적폐청산 될 때까지 그럼 정권교체를 하지 말자.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그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빨리빨리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양지회에 대한 수사 예. 불가피할까요? 불가피하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예. 국정원 TF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 이달 30일에 이미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하겠다 그랬어요? 네,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을 못 잤겠네. 졸리셨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졸리셨어요? 근데 이 전에까지는 원 전 원장이 말씀드린 30명 민간인 팀장 30명 중에 3명이 양지회 소속 전직 3명 그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래서 양지회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친목도모를 하는 단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댓글 조작까지 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좀 충격적으로 좀 밝혀졌네요. 예. 예. 양지회.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혹은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 본인들이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일들, 이런 것을 외주 아웃소싱 받으면서 활동했던 외곽 조직 아니냐, 아니면 민간인에게 직접 국정원이 지시하기가 곤란하니까 양지회, 전직 국정 직원이니까 국정 정보 사이드의 일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조작 활동, 조직 활동을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건너가는 브릿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려면 오랫동안 국내 정치 문제 자체에 관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겠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잘 알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30명이 알려졌을 때 거기에 이제 주로 퇴역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같이 괴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정도만 알려졌었는데 사실 드러난 거는 팀장급으로 3명이 드러났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직 국정원장이 제보할 때 30명이 아니라 팀장급이 공안하다 붙여서 300명까지 돼 있다라는 증언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혀낸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 30명 중에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이른바 양지회 회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이 여론 조작에 전직 직원들까지 활용한 정황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양지회 전문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 출신이세요? 아니, 예. 근처에도 앉았습니다. 예. 근처에도 안 갔어요? 양지회 양지열. 아침에 제가 SNS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셔서 팬클럽인 줄 알았다. 양지회? 드디어 팬클럽이 생겼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봤더니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왜 하필이면 예. 또 양지회라고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게 이제 중정 시절부터 써왔던 예. 구어인데, 뭐 중정 시절부터 구어만 바꾸면 뭐합니까? 이제 안기보로 바꿨다가 국정원으로 바꿨다가 그런 짓 더 이상 안 하기로 해서 이름도 바꾼 건데, 이번에 예. 그런 짓 해왔다는 게 드러났네요. 생선에는 양지에 가면 상한다 해서 양지회 아닐까요?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자, 차재원 부산 가톨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주일 기자님. 예. 점입 가경이에요? 예, 이제 국정원의 댓글 부대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이게 전직 직원들까지 사실상 국정원 전체가 다 동원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운영했던 정보국이 일종의 한 5개 정도의 팀으로 운영이 돼 있었거든요. 그 5개 팀이라는 게 사이트별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를 예. 묻기도 하고 또 하나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묻기도 하고 또 SNS를 담당하기도 이런 식으로 팀을 커뮤니티도 나눴었고 담당하기도 하고. 커뮤니티도 담당을 하고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말하자면 얘기를 많이 한다더라. 그 사람들의 팬카페 이런 데들도 관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딱 들어보면서 왜 아까 제가 굳이 중앙정보원에서 이 얘기가 처음에 음지에서 양지로 지향한다는 얘기가 나왔냐 말씀을 드렸냐면 국정원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런 일에 저는 관여했다고 믿진 않아요. 그럼요. 다만 그중에서 거의 국내 정치 같은데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개입했던 사람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인맥 풀이 여기까지도 이어져 온 게 아니냐. 이분들이 퇴직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퇴직 직원들은 누구들이 현직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 상사들이 퇴직을 했어도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일을 했던,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직, 과거의 국정원까지 최근까지도 남아있으면서 그 끈들이 쭉 이어져서 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추론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연결이 되는 게,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이랑이 행정관료 출신이고 국정원 직원 출신도 아니고 군 장성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국정원과 같이 한꺼번에 일을 그렇게 여기서 잘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을까? 결국에는 이 뭔가 말씀하신 양지회라는 것이 그쪽에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양지회 전체는 절대 아니겠지만 양지회의 일부 이제 회가 썩었던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가 네. 차재원 교수님. 예. 이게